안녕하세요. 풋살의 진행을 맡은 황민아입니다. 우리 풋살의 주인공 세 분을 모셨는데요. 한준희 해설위원, 김태룡 해설위원, 박찬하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인공. 아, 네. 황민아 씨가 주인공이에요. 아니요, 저는 3+1. 패키지? +. 황민아 씨는 여태까지 맞춘 실적이 어때요? 저요? 항상 한 몇 경기 하지 않아요? 네, 좀 하죠. 네. 기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안 좋아요? 네, 좋지 저 않아요. 기억이 그런 기록을 좀 김현민 해주세요. 기자님보다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확인해 주세요. 없으니까 이렇게 아니 이거는 미스리. 이거는 팩트니까. 김현민 씨가 지금 37.5%를 질주 중이고, 저랑 김태룡 의원이 같아졌어요. 50%예요. 저 약간 그 공백을 가졌던 게 신의 한 수가 됐네요. 거의 50%에서 계속 정지돼 있는데 네, 저랑 같아졌으니까. 박찬하 의원이 여전히 57.58%로 가장 앞서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재미있는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김태룡 해설위원님이 최근에 이제 많이 쉬셨는데 네. 집에서 찍은 걸 뭐 다 맞췄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지난 5회차 그 A매치 대회. A매치. 근데 여기 보니까는 콜롬비아, 칠레 무승부, 브라질 승, 우루과이 승, 잉글랜드 승, 프랑스 승, 크로아티아 승, 독일, 이탈리아 무승부, 잉글랜드, 스페인 무승부. 근데 그 뒤에 있는 얘기가 나 진지하게 지금 여기서 결과 알고 있던 경기 3개가 전부인데 헐? 이거 언제 쓴 거야? 네. 이거 뭐 과학수사함 다 나오니까 우리 20분 하죠. 그러니까 어제 물어봤어요. 여기 있네요. 예.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내일 뵐게요. 응. 어제네요, 어제. 과학수사 이게 목요일에 쓴 거잖아요, 목요일에. 어제. 네. 목요일에 쓰고서 이거 다 맞췄다는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 요즘은 다 걸려요, 이거. 이거 과학수사 걸릴 수밖에 없었던. 근데 이제 제가 중계한 경기가 2개가 있고 하나 결과를 안 아니, 했고. 심지어 자료가 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진짜 좀 일이 있어갖고 못 봤어요, 아예. 결과도 모르고 뉴스도 못 보고. 그래서 급하게 줬는데 때렸는데.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최소 5경기는 내가 이건 다 맞춘 거다. 네. 그게 팩트입니다. 네. 그게 팩트입니다. 5경기 맞췄으면은 50%는 좀 넘어갔겠구만요. 하여튼. 네. 오늘도 어디 이렇게 할 수 있나? 오늘은 난이도가 되게 실전에서. 높던데요. 요즘 난이도 계속 높았어요. 네. 안 나오시는 동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태룡 씨가 위너다 지금. 수혜자네. 이거는 해봤자 어차피 지금 깎아먹지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 우리까지만 김현민 기자님 부르면 우리까지 어떤 걸로 하고. 아니, 근데 알게 모르게 그 현민 기자님은 계속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낮았기 때문에 지난 회차도 50%거든요. 8경기 중에 4개 맞췄으니까. 이게 32점 몇 %에서 지금 또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25%로 시작했어. 박찬하 의원이 지금 굉장히 예리한 얘기를 했는데, 김현민 씨가 원래 25%에서 시작을 했다가 첫 번째 2개 맞추고 그 다음에 3개 맞추고 지난번에 4개 맞췄어요. 조금씩 발전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 김현민 씨도 지금 정말 애초에 낮아서 그렇지 그래도 좀 향상은 있다. 전략 아닐까요? 나중에 8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보는데. 예. 네, 대한민국 대표팀이 올해 마지막 A매치 경기를 좋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한국 축구 팬들께서는 기분이 좋았던 한 주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새 해설위원들이 예측했던 경기들은 어땠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1일 남미 강호들이 월드컵 진출 티켓을 들고 치열한 경쟁을 했었죠. 콜롬비아 대 칠레의 경기는 치열한 공방전 끝에 득점 없이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남미 축구의 자존심 대결이었던 브라질 대 아르헨티나는 홈팀 브라질이 아르헨티나를 3대 0으로 이기면서 박찬하 해설위원이 모두 맞춰주셨고요. 우루과이와 에콰도르의 경기는 2대 1로 우루과이가 승리하면서 세 해설위원 모두 맞춰주셨습니다. 10일 유럽에서는 축구 종가 간의 경기였죠. 잉글랜드 대 스코틀랜드의 경기는 잉글랜드가 3대 0으로, 같은 날 경기였던 프랑스 대 스웨덴 경기는 2대 1로 프랑스의 승리로 두 경기 모두 모든 해설분들이 맞춰주셨습니다. 다음날 경기였던 크로아티아와 아이슬란드의 경기 역시 크로아티아가 3대 0으로 승리하면서 해설분들의 예측이 유럽에서 모두 통하였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네, 16일 축구 팬들을 설레게 했던 경기, 이탈리아 대 독일 경기와 잉글랜드 대 스페인의 경기는 사이좋게 무승부로 끝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탈리아 독일은 네. 그래도 박찬하 위원이 맞췄어요. 네. 그 네. 누락을 시켜가지고 지금. 네. 근데 제 기억에는 잉글랜드 스페인의 경기도 거의 끝까지 갔었거든요. 얘네 술만 안 먹었으면은 맞아. 이거 술만 안 먹었으면 이거 이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찬하 네. 위원이 이것까지 맞출 수 있었어요.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더 올라갔을 사실은 텐데. 박찬하 위원이 8개 중에 7개까지도 가능했어요. 아, 예. 잉글랜드가 막판에 음주의 여파로 인해서. 뭐 하는 거야, 진짜. 10명이 더 있다던데. 10명이 더 있다던데. 네, 오늘 첫 예측으로는 19일 경기죠. 무리뉴가 붉은 유니폼을 입고 라이벌인 벵거를 만났습니다. 맨유 대 아스널의 경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아스널의 경기는 역시 황민아 씨 지금 이야기대로 감독들 간에 또 옛 원한, 구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더 주목거리인데 두 팀의 사실은 공이 결장자들은 좀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최근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은 아스날이 올 시즌 전체적으로는 좀 앞서 있는 것 같지만 아스날도 요소마다 좀 결장자들이 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또 뭐 질라탄 선수를 비롯한 결장자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이 A매치 직후에 굉장히 한 매치가 서로 부담되는 대진이 만났는데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무승부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 팀의 부상전이 참 많아요. 우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사실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빠지는 게 아스날 상대로는 더 좋은 상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역시 수비. 바이 빠졌죠. 지금 발렌시아 빠졌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 포백 라인 구성 중에 지금 불안 요소가 참 많고 아스날 역시 분위기는 좋지만 이 측면 쪽에서 공백이 참 많은데 뭐 베린이나 지금 월컷도 컨디션 완전히 안 타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 아스날이 저는 오히려 반대로 약간 좀 평소와 조금 다르게 약간 좀 내려서서 할 수도 있는 역습 노리는 그런 패턴이 날 수 있다고 하는데 공격이나 수비나 서로 어쨌든 불안 요소가 많은 만큼 서로 상대를 압도할 만한 힘을 갖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승부. 저는 뭐니 해도 아스날은 산체스 선수가 네. 칠레에서는 잘했지만 두 번째 경기 잘했지만 과연 이 경기에 풀 컨디션이 될 수 있느냐가 아스날은 가장 걱정거리인 것 같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남미 가서 좀 많이 소모가 돼서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경기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요. 결장자들 많고 두 팀 다 뭐 수비 쪽에 결장자 많고 또 뭐 징계로 못 나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소모도 있고 결정적으로 최근 상대 전적이라든가 또 이제 무리뉴와 벵거의 그 전적 또 아스날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 경기에서의 최근에 그 안 좋았던 성적들을 모두 다 종합해 봤을 때는 쉽게 승부가 날 것 같진 않아요. 네, 맨유가 최근에 뭐 컨디션이 좋고 한다면은 약간 이 경기를 그래도 또 뭐 좀 잡을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뭐 홈팀도 지금은 전체적으로 뭐 공격 쪽에서 좀 강한 선수가 없다는 판단하에 저는 저 역시 이 경기는 무승부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김태룡 의원이 질라탄 빠지면 오히려 좀 뭐 래시포드라든가 네. 또 마샬이 아무래도 또 등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면은 빠른 선수들이 좀 많아지니까 오히려 좀 득도 있을 수 있다 맨유에. 그런데 그럼에도 무승부다. 네,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뭐 실점을 하지 않고 경기를 마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지지부진하고 두 팀 다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뭐 조금씩 주고받고 뭐 이런 그림이 좀 그려질 것 같아요. 결국 두 의원님의 그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상황은 아스날이 조금 더 뼈아픈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질라탄 선수 공백 같은 경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그렇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으나 문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수비다. 결국 산체스의 컨디션이 좀 변수긴 하지만 아스날의 공격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수비를 상대로 역시 득점은 할 수 있다는 정도로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비슷한 스코어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래서 무승부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정리 한번 해보면 세 분 모두 다 무승부를 예상하셨습니다. 세 분 모두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경기는 20일 최근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선발이 불가피한 토트넘 대 웨스트햄의 경기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토트넘이 모든 대회 종합해서 7경기인가요? 지금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 웨스트햄은 요즘에는 약간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것 같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웨스트햄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시즌을
뭐 보내고 있는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토트넘이 지금 승리가 없고 웨스트햄도 약간 좀 회복되다가 A매치 직전 라운드에서는 이제 한번 미끄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뭐 알리나 전체적으로 토트넘의 이선 자원들이 지금 다 부상으로 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사실 토트넘이 케인이 복귀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 득점 루트, 공격이 날카로움은 의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토트넘이 고전했던 것들을 보면 상대가 토트넘 상대로 생각보다 좀 압박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토비 알더베르트 빠진 게 뭐 이번 경기 복귀 가능성도 있긴 하다고 합니다만 잘 뛰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고, 그런데 다행히 이제 웨스트햄이 그렇게 올리는 팀은 아니고, 웨스트햄으로서도 장점 역시 측면 쪽에 뭐 크레스웰이나 안토니오 멀티로 쓰면서 위아래로 쓰면서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 경기는 뭐 토트넘이 올 시즌 리그에서 홈에서의 좋은 전적도 있고 뭐 전체적인 무게감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웨스트햄보다 많아서 저는 토트넘의 신승 예상합니다. 그 질문 있는데요. 네.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도 백쓰리, 쓰리백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경기에서는 다시 정상으로 돌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그건 진짜 50대 50 같은데요. 왜냐면은 백쓰리. 네. 그럼 그걸로 한번 걸어봐야 되겠네. 토트넘이 4백을 쓴다, 3백을 쓴다. 근데 포로 갈 것 같아요. 왜냐면 포로? 그게 이길 일단은 홈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상황이 이길 수 있다는 절박함도 있고 웨스트햄은 잡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굳이 3로 돌리진 않을 것 같아요. 요거 맞추면은 한 0.1경기 더 맞춘 걸로 제가 제 마음속에서 쳐줄게요. 0.2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게 좀 까다로운 경기인 것 같아요. 토트넘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역시 지금 좋은 상태 아니고, 근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수비 쪽에 결장자가 있고 노블 같은 선 미드필더 빠지는 노블이 선수도 못 있고, 나오죠. 네, 네. 콜린스도 지금 정상 컨디션 아니라는 얘기가 있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원정 경기에서 좀 이 실점을 많이 하는 경기가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리그 원정 경기에서 뭐 최근 성적도 안 좋은데 수비가 좀 쉽게 이제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고 봤을 때는 이 경기 정도는 토트넘이 공격적으로 뭔가 변화를 꾀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 경기까지도 토트넘이 뭔가 잘 해내질 못하면 연달아 붙어가는 챔피언스리그까지도 계속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포체티노 감독이 공격진들 컨디션을 올리는데 모든 초점을 맞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뭐 토트넘이 정상이든 정상이 아니든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수비가 원정에서는 계속 이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네, 저도 홈팀의 승리. 네. 웨스트햄의 최근 기류를 보면 토트넘 수비를 상대로 한 골을 넘게 넣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토트넘은 웨스트햄의 수비를 상대로 하면은 글쎄요, 박찬하 위원 표현대로 뭔가 쥐어 짜내는 한이 있더라도 2골 정도는 넣지 않을까. 저는 스코어적으로 예측을 하자면 2대1 토트넘 승입니다. 네, 그러면 세 분 모두 토트넘 승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요. 저도 궁금해지는 경기입니다. 19일 레버쿠젠 대 라이프치히 경기. 과연 라이프치히가 무패 행진을 지속할 수 있을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뭐니 해도 올 시즌 분데스리가 최고의 돌풍의 팀은 역시 라이프치히고, 뭐 돈이 많은 팀이니까 어느 정도 잘할 것이 예상이 됐지만 그보다도 지금 훨씬 더 상회하는 성적을 올리고 있는데, 이 성적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바이에른 뮌헨과 지금 동률이에요. 그러니까 승과 무가 같을 정도로 지금 성적이 좋은 라이프치히인데, 레버쿠젠은 치차리토 선수 컨디션이 약간 걱정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북중미 예선 가고 또 아랑기스 같은 선수들도 이제 남미 다녀왔으니까 컨디션에 좀 영향을 받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경기는 저는 라이프치히 역시도 일본 선수들 대표팀 차출 갔다 오면서 좀 정상 컨디션이 아닐 확률도 있는데, 저는 이 경기에 어떻게 보면 초점은 레버쿠젠이 과연 이 경기를 선택을 할 것인지, 주중에 있을 챔피언스 리그를 선택을 할 것인지,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좀 포인트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레버쿠젠이 이 리그 경기보다는 지금 부상자도 있고 뭐 정상적이지 않은 컨디션의 선수들도 많고, 챔피언스 리그에 오히려 레버쿠젠은 챔피언스 리그 지금 16강 탈락 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보다는 주중 경기에 뭔가 올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라이프치히가 두 팀의 스타일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컨디션 속에서 경기를 하면은 두 팀의 컨셉이 좀 비슷하거든요. 많이 뛰고 뭐 전방 압박하고 이런데, 오히려 그 뛰는 활동량이나 뭐 선수 어떤
변화의 폭이 라이프치히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 주전 선수들만 기용을 하고 일부의 교체 카드만 쓰더라도 지금은 좀 되는 쪽은 라이프치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저는 원정팀의 승리 가능성이 좀 크다는 판단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저는 무승부. 무승부. 네. 이 이유는 이제 거의 뭐 A매치에 대한 피로도는 레버쿠젠이 훨씬 큰 것 같더라고요. 주전급 한 80% 이상이 차출을 갔다 왔으니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팀 스타일 비슷하고 많이 뛰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뭐 레버쿠젠이면 다음 주 챔스 경기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레버쿠젠이 챔피언스리그 경기 때 보면은 한두 경기 정도 좀 내려서 했던 경우도 있잖아요. 상황 안 좋을 때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하면은 좀 승점 그래도 챙기지 않을까 홈에서.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토프락 안 좋던데요. 토프락이 굉장히 좀 불안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레버쿠젠이 무리하지 않고 내려서 팀 경기 템포 조절하면서 그냥 승점 따는 게임을 한다면은 무승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의외로 라이프치히가 좀 크게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라이프치히 선수들의 자신감은 거의 최고조인 것 같고, 레버쿠젠은 뭐 비단 챔피언스리그 데뷔도 데뷔입니다만은 컨디션이 100%가 아닌 선수들은 뭐 챔피언스리그 데뷔라는 말이 결국 맞네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조금 휴식을 취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큰 경기. 그리고 레버쿠젠은 기본적으로 아까 토프락 선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수비가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프치히의 자신감은 제가 봤을 때는 최고조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최근만 보면은 바이에른 뮌헨보다도 더 좋죠. 지금 한 5연승 됐죠. 요 레버쿠젠전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이기는 연승의 가도가 한 번쯤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오히려 저는 라이프치히가 한 2골 차 이상으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뭐 결론적으로는 라이프치히 승입니다. 저 예상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5연승 중 되면은 약간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폭탄 돌리기가. 그러니까 이제는 뭐 끝날 때가 됐다. 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6연승을 하고 나도 또 같은 말을 하겠죠. 이제는 끝날 때가 됐다. 네. 네, 오늘 처음으로 예측이 갈라섰는데요. 박찬아, 한준희 해설이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예상했고요. 김태룡 해설은 무승부를 예상했습니다. 네, 다음 날이죠. 독일 축구 팬들이 기다렸던 매치. 도르트문트 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황민아 씨 이야기대로 기다렸던 매치인데 두 팀이 공이 최근 흐름이 그다지 좋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도르트문트는 바로 직전에 이제 반짝 살아나기는 했습니다만 바이에른 뮌헨도 요즘 이제 승리와 무승부를 좀 반복하는 흐름이고, 도르트문트는 사실은 지난 경기 이전까지는 또 한동안 좋지가 않았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두 팀이 다 뭐 최상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승점에 있어서 또 홈에서 경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 경기에 어떻게 보면 승리에 대한 열망이 조금 더 큰 쪽은 아무래도 도르트문트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뭐 시작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뭔가 경기가 생각보다 잘 안 풀리거든요. 네, 잘 풀렸던 시기들을 이제 지나가서 바이에른 뮌헨이 다시 한번 도르트문트 상대로 계속 자신감을 얻는 그런, 뭐 최근에 한 7경기 동안 또 바이에른 뮌헨이 도르트문트 상대로 지지 않는 이런 경기들이 되고 있는데요. 보면은 뭐 두 팀이, 도르트문트는 전체적으로 팀이 좀 젊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경기에서는 좀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 최근의 경기들도 그렇고. 또 이제 투엘 감독도 계속 뭐 경기를 치르면서 큰 경기 치러보고 유럽 대항전 치러보고 하면서 경험도 축적은 되겠지만 여전히 안첼로티 감독의 그 능글능글함이라고 해야 될까? 능수능란함에 뭔가 당하게 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이 경기는 로벤 선수가 출전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도 걱정이었는데, 로벤이라든가 하비 마르티네스 선수가 돌아온다. 하비는 돌아오고 로벤도 뛸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들리거든요. 또 레반도프스키가 몰아치기 능한데 최근에 또 몰아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도르트문트가 또 수비가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라서 이런 것이 결국에는 차이를 만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바이에른 뮌헨 원정 네. 승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일단 바이에른 뮌헨 원정 승리. 네.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A매치 직전에 그 라이프치히전이었죠. 그거 보니까 약간 느낌이 굉장히 좀 지친 느낌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경기가 선수들이 많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다. 호펜하임점 아니에요? 호펜하임이죠. 네. 호펜하임전 무슨 그 네, 젊은 네, 감독 네, 네. 알겠지만 그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게 선수들이 피곤해한다는 느낌을 좀 가졌었는데,
A매치 또 갔다 오고 물론 피로감은 더하겠지만 여전히 측면 쪽에 경쟁력은 있고 근데 도르트문트도 미드필더에 뭐 카스트로나 이렇게 복귀하면서 가운데 쪽에 좀 투쟁심, 활동량 이런 에너지는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도르트문트가 후반 역시 마지막 시간대 또 후반전 들어서 집중력 좀 떨어지고 간격 벌어지고 결국에는 도르트문트가 경기를 좀 잘할 것 같긴 한데 결과는 바이에른이 갖고 갈 것 같아요. 이 두 분 이야기가 또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젊음의 도르트문트가 약간 운영 면에서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바이에른에게 약간 뒤질 것이다. 그러니까 도르트문트가 내용은 앞설지 몰라도 바이에른이 네. 그래도 승리는 가져갈 것이다. 네, 저는 비슷한데 저도 두 분이랑 사실 의견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도르트문트의 경기를 주도하는 시간도 좀 길 것도 같고 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안첼로티 바이에른은 물론 최근 들어서 뭐 토마스 뮬러 선수도 조금 더 적절한 위치를 잡아주고 하면서 조금 더 상승하는 느낌은 없지 않아는 있습니다만 안첼로티의 바이에른은 뭔가 과르디올라 때의 바이에른만한 어떤 역동성이나 폭발력과는 약간 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도르트문트의 젊음이 분명히 어느 정도 주도하는 시간대를 만들 것 같은데 이 두 분 말씀은 그래도 결국 승리는 바이에른이 가져갈 거다. 근데 저는 도르트문트가 주도하는 흐름을 가져갈 것 같은데 바이에른이 그래도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무승부로 끝날 것이다. 저는 무승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은 결국은 이제 바이에른이 아예 넘어선다는 얘기고 네. 저는 도르트문트가 좀 앞서는 내용인데 바이에른이 그래도 한 방이 있으니까 넘어서지는 못하고 비길 것이다. 제가 이번에는 따르게 가겠습니다. 네, 한준희 해설이 무승부를 예상하셨고요. 박찬아, 김태룡 해설이 바이에른 뮌헨의 승리를 예측해 주셨습니다. 네, 같은 날 스페인에서도 마드리드 더비로 관심을 보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 마드리드 더비가 엘 클라시코 못지않은 정말 전 세계적인 아주 승부가 됐어요. 정말 화제 이번 라운드는 근데 너무 전 세계적인 승부가 많죠 사실. 네. 아스날 대 맨유도 그렇고 뭐 여기 아까 바이에른 뮌헨 도르트문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드리드 더비에다가 좀 이따 또 하나의 또 더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밀라노 더비도 있는 바로 이번 라운드인데 뭐 빅리그 치고 지금 아주 큰 경기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마드리드 더비는 요즘 기준으로 보면 거의 이건 뭐 챔피언스리그 적어도 한 4강급 네. 매치로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명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리그에서는 일단 레알이 좀 안 좋기는 했잖아요. 아틀레티코의 최근 전적이. 많이 안 좋았죠. 네. 최근에 뭐 이 시메오네 감독 부임하고 나서는 계속 레알 상대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좋은 성과 내고 있고 최근 6경기 보면은 뭐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결정적으로 발목 잡히고 뭐 이런 아쉬운 경기들도 있긴 있는데 그것과 리그와는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가면은 네. 라모스 타임, 뭐 베일 타임 이런 타임이 있어요. 혹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우승도 해본 팀이 한다고. 이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단판 네. 그 결정적인 데서는.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 저는 좀 두 팀의 지금 전력 가운데 그래도 정상적인 선수의 숫자가 더 많은 쪽은 홈팀이다. 네. 아틀레티코다. 네, 결장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계속 결장자가 생기면서 돌아오는 선수도 있는데 루카 모드리치 같은 선수 돌아와서 뭐 정상적으로 뛰겠지만 또 모라타 빠지고. 네. 지금 토니 크로스 네, 빠지고. 토니 크로스 없고 또 뭐 호날두 선수 정상 컨디션 아니고 벤제마 선수도 돌아온다고는 하는데 라모스도 돌아온다고는 하지만 정상일지 아닐지 확답을 할 수가 없고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아무래도 원정팀의 전력 누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운영 방식은 아틀레티코가 하던 대로 늘 할 거고, 네, 웅크렸다가 이제 전진하는 이런 형태를 띌 거고 이렇게 됐을 때는 미들필더 싸움에서 결국에는 승부가 좀 날 것 같거든요. 만약에 모드리치까지도 레알 마드리드가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경기를 하지 못한다면 이스코나 코바치치가 그걸 조율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에이티는 뭐 그리즈만도 부상이었는데 그리즈만이 뭐 뛴다는 조금 안 얘기가, 좋다고는 하지만 제 생각엔 이 경기 나올 것 네, 같아요. 나올 것 같고 네. 라인이 높으니까 가메이로 같은 선수가 또 효과가 뭐 있겠죠.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올 시즌 전체적으로 보면 카라스코 선수가 상산 조자룡 아닙니까? 카라스코는 항상 뭐 제가 좋아하는 타입의 선수죠. 전진 드리블러. 네. 뭐 레알의 디마리아 있을 때도 항상 그런 선수들이 좀 저는 제가 끌리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리고 디마리아 선수
필과 약간 네. 비슷한 필이 있습니다. 확실한 예. 취향이시네요. 그런 쪽을 좋아. 김태룡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 유럽 리그에 이제 빅매치가 많은데 이 경기는 제 기준에서 볼 때 쉬운 것 같아요. 빅매치 중에서는 좀 그래도 네. 이 경기가 좀 명확한 편이다. 아틀레티코 승.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차포 뗀 거 외에 이제 뭐 막까지. 아니 모드리치 같이 중요한 선수 돌아왔잖아요. 근데 컨디션이 아직 모르잖아요. 컨디션은 근데 아직 모른다. 저는 토니 크루스 빠진 게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올 아틀레티코. 시즌 뭐 네. 90%대 이상의 정말 패싱을 다 네. 도맡아준 선수인데. 예. 특히 뭐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해서는 토니 크루스의 부재는 이 경기에서 뭐 시간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레알 팬들에겐 토니 크루스만 있었다면 뭐 일단 여기서 다른 부분이 공백을 메꿀 수 없는 차이가 생길 것 같고 저는 이 부분 때문에 결국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리 예상합니다. 이스코 선수가 잘해줄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전혀 뭐 다른 유형의 플레이이기 때문에 네, 또 아틀레티코 같은 팀하고 할 때는 토니 크로스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네, 패스를 뭐 잡아서 중앙에서 왼쪽으로 뿌리냐, 앞으로 뿌리냐, 오른쪽으로 뿌리냐 이거 하나에 따라서 정말 경기의 많은 방향이 결정될 텐데 이스코가 토니 크루스의 역할을 포지션에 같은 포지션을 서더라도 그 역할을 할 수는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코바치치도 역시 다른 마찬가지. 네, 스타일이고. 코바치치도 컨디션 별로 안 좋다고 얘기를 들었고, 네. 토니 크루스는 대체 불가합니다. 이거 명확하게 주장을 하셨는데 저도 아틀레티코 승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올 시즌 레알의 수비 전체적인 뭐 공백 선수 그런 걸 따지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레알의 올 시즌 4백에 대한 수비형 미드필드의 어떤 보호라든가 4백 자체 조직력이라든가 이런 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에 확 그것이 좋아지기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고 반면에 아틀레티코의 올 시즌의 공격 지난 시즌과는 좀 다르거든요. 지금 카라스코 선수뿐만 아니라 아까 박찬호 의원 말씀하신 가메이로 선수가 있고 그리스만 선수가 아마 이 경기에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카라스코, 가메이로, 그리스만이 다 갖춰지고 여기에 뭐 이제 코레아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사울, 코케 등이 또 이제 뒤에서 가세할 수 있는 아틀레티코의 공격력이라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아틀레티코가 물론 이제 좀 지키는 시간이 많을 수는 있지만은 공격의 아틀레티코의 위력이 올 시즌 정도 수준에 지금 올라온 상황에서는 레알의 수비가 이것을 무실점 막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반면에 오히려 레알은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시원하게 골 넣기는 오히려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대1 정도의 아틀레티코 승이 되지 않을까. 이 경기의 변수는 아예 레알이 점유율을 상대에게 넘겨주면 그건 이 경기의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레알이 만약에 점유율을 주면 아틀레티코는 그걸 받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틀레티코가 마음 먹은 경기에서는 점유가 낮은 팀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레스터랑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4-4-2 뭐 숫자가 똑같다고 해서 네. 이제 뭐 같은 운영을 항상 하는 팀이 아니죠, 두 팀이.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상대가 점유를 주면은 그걸 받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오히려 베일이라든가 호날두 선수를 활용한 뭔가 레알의 아센시오가 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역습이 통할 수 있는 장면이다. 근데 그게 아니고 서로 그냥 원래대로 그냥 대충 치고받는 상황에서는 아틀레티코가 지금은 오히려 전력적으로는 더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라서 저도 아틀레티코 승입니다. 네. 네, 세 분 모두 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네, 이탈리아에서도 축구 팬들이 기다렸던 더비 밀라노 더비가 열립니다. AC 밀란 대 인터 밀란의 경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이 역사적인 지금 매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풋살에서 이탈리아 리그 경기를 처음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역사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잘못했나요, 제가? 아니요. 좋은데요, 아니요. 일찍. 좋은 네. 멘트였죠? 네. 이 정도면. 한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이탈리아 리그 큰 경기들이 없었던 게 아닌데 이탈리아 팬들에게는 죄송하게도 저희가 아직 한 번도 안 다뤘다가 요번에 이 경기는 다룹니다. 인터밀란은 최근에 감독이 경질이 됐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이제 프랑크 드부르 감독을 데려왔는데 참 기대치에 못 미쳤어요. 그런데 피올리 감독이 도착해서 첫 경기가 밀란 더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 감독이 이런 경기를 처음 하면은 어때요, 보통? 우선 이 엠블럼을 여기서 보니까 되게 반가운데 피올리 감독이 되게 외모도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딱 그 경기장에 들어서서 첫 경기가 밀란 더비다.
팬들뿐만 아니라 본인도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지 않을까요? 되게 태연한 척 할 것 같긴 한데 문제 일단은 이 경기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저 두 팀도 되게 좋아하고 해서 근데 AC 밀란이 이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 좋았던 팀이 그냥 이긴다. 네, 물론 이제 감독 교체가 돼서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뭔가 라커룸 분위기도 바꾸고 선수단 분위기도 바꾸고 그런 반짝 그건 있겠지만 AC 밀란이 일단 모르겠어요. 첫 번째 경기라서 가장 큰 변수가 그 전에 이제 데보 감독 체제 때는 인터 밀란 너무 측면에 집착하고 거의 크로스 패턴 하나만 갖고 가고 측면만 파는 느낌이었었는데 라인도 좀 올리면서 근데 그게 오히려 AC 밀란의 그 니앙 같은 공격수들이 공간 파고 들어가 하면 되게 오히려 AC 밀란이 쉽게 갖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피올리 감독이 어떻게 운영할지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첫 경기고 그렇게 급격하게 본인이 뭘 하는 것을 주문하지 않고 일단 좀 관찰하는 느낌이 될 것 같아서 인터 밀란은 기존에 하던 대로 올리고 측면 파고 하면은 AC 밀란이 물론 그 센터백 로마뇰리 공백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적절하게 후반 공간 공략하면서 이 경기를 승리 확률이 높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AC 밀란 승.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찬호 의원이 대한민국에서 세리에아 중계는 또 예전으로 좀 거슬러 네, 올라가면 옛날에 좀 했죠. 네. 상당히 그 원조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그 옛날에 좀 예전 시절 했죠. 한 10년 됐죠 그거?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아 그거밖에 안 네, 됐어요. 네. 어쨌든 세리에아 중계를 한때 많이 하던 분이에요 이분이. 네, 그래서 좀 오래됐네요. 한번 해보세요. 네. 오래됐어도. 아, 밀란 더비는 항상 뭔가 이런 경기들이 뭔가 예상을 빗나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 경기를 무승부를 할지 아니면 지금 뭐 성적을 보면 이거 누가 봐도 AC 밀란이 이길 확률이 좀 높은 경기예요. 네, 네, 네. 뭐 인터 밀란은 워낙 안 좋고 도대체 이 팀은 프리시즌부터 해서 도대체 이 팀이 도대체 뭘 하고자 하는 건지 그 방향성 자체가 좀 모호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프리시즌 네. 때 사실 유럽의 많은 정론지, 스포츠 또 전문 평론가들이 인터밀란 영입 잘한 팀으로 꼽았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입 점수 매기지 않습니까? 뭐 이제 영입하고 나면 B클럽들 인터밀란 A 학점 준 평론가들이 국제적으로 많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모양이 됐어요. 네. 이번 경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프리시즌 경기를 또 봤는데 그때는 이제 만치니 감독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저씨가 방관자의 느낌이 강했는데 어쨌거나 좀 빨리 갔어요. 그리고 뭐 감독 데려왔는데 잘 안 되고 이랬는데 근데 AC 밀란은 지금 몬탈라 감독이 와서 팀을 생각보다 더 잘 이끌고 있거든요. 미드필더들의 어떤 몬톨리보 같은 선수들의 뭐 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가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 큰 경기는 뭔가 좀 묘하게 좀 예상을 뒤집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인터밀란 승? 아 이걸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승부를 할지 뭐 원정팀 승리를 할지 저는 결정력을 그러니까 AC 밀란 네. 승은 아닌 거예요. 네. 네. 비상식적으로 가고 네. 싶은 거예요. 저는 결정력은 인터 밀란이 오히려 더 낫다고 봐요. 이카르디가 있고 네. 네. 칸드레바의 그런 한 방이 있고 네. 근데 AC 밀란이 요새 좀 공격진들의 컨디션이 별로 안 좋고 바카가 리그에서도 안 좋고 대표팀에서도 안 좋고 바카는 네. 지금 그 라파둘라 선수가 네. 있죠. 바카는 좀 뭔가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네. 수소라든가 니앙도 그렇고 결정력에서 확실한 믿음을 주기에는 이카르디가 그래도 낫다. 네, 그러면 이 선수가 뭔가 해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터밀란이 이번 시즌에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잘한 경기가 유벤투스전이죠. 네, 네. 그 경기 지면은 데브로 감독 잘린다 그래서 뭔가 쥐어 짜내는 승리였는데. 아 그렇게 네. 못하는 팀이 유벤투스를 잡았어요 올 시즌.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인터밀란 승. 네. 어우. 네, 이래서 풋살이 재미있습니다. 저는 무승부입니다. 예. 아 여기서는 누군가 한 명은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왜 그러냐? 저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부터 이 밀라노 더비를 관찰한 결과는 뭔가 그 당시에 상황이 안 좋고 그 당시에 정말 나락으로 빠져드는 그런 팀이 밀란 더비에서는 그럴 때 오히려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상황 AC 밀란도 아까 박찬호 의원 이야기대로 몬텔라 감독이 지금 그래도 잘 만들어 놓은 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저의 관념상에서는 저도 인터 밀란이 이런 상황에서 뭔가 뒤집는 게 어떤 밀란 더비의 전통처럼 느껴지는데 뒤집기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무승부. 그러니까 밀란 더비는 항상 어려움에 빠져 있고 아주 망해가는
그런 팀이 뭔가 이 경기는 힘을 내는 게 저는 좀 그런 관찰이 제가 좀 많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예, 근데 인터밀란 승까지 가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어서 무승부. 이번에 밀란 더비가 제일 어려운 것 같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결국은 다 갈렸으니까. 경기들 네. 중에서. 네. 네, 그럼 김태룡 해설이 AC 밀란의 승리를 예상했고요. 한준희 해설이 무승부를, 네, 박찬하 해설이 인터밀란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네, 이어서 챔스 경기들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치열한 16강 진출권 다툼 중인 2조 모나코 대 토트넘의 경기는 과연 어떤 팀이 승리할까요? 네, 2조는 뭐 아시다시피 모두가 위기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모두가 찬스를 갖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조인데 아무래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모나코를 잡아야 되는 지금 그런 국면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트넘으로선 진짜 몰릴 때까지 몰렸죠. 이거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저는 모나코 승리 예상합니다. 예전에 프랑스에서 좀 살았죠. 네. 그래서 그 프랑스 리그 팀을 보면 뭔가 이 애착을 가져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나코는 제가 응원하는 팀이 라이벌 팀이라서. 물론 네. 그렇죠. 근데 뭐 더 라이벌은 마르세유 아니에요 혹시? 마르세유, 모나코 뭐 이런 팀들이 다 있죠. 모나코도 네, 별로 네. 좋아하진 않는다. 네. 저 어릴 때 있을 때 모나코가 더 좀. 네. 그때는 모나코가 좀 융성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색깔 때문에. 색깔 때문에 또. 빨강색. 심지어. 네. 근데 그 빨강색 색깔 대학교 나오지 않았어요? 좋아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유니폼은 좀 별로 안 좋아해요. 빨강색. 그래요? 그 줄무늬. 모나코. 제가 그 대학에 알려드릴게요. 네. 저런 유니폼 원래 안 좋아하는 사람이다. 취소할게요. 이거 진작에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이제 모나코 승리를 좀 예상을 하는 게 모나코가 최근에 리그에서 퍼포먼스 너무나 좋고 네. 경기 3승 2무 그리고 사실 모나코가 이 득점력이 그렇게 좋았던 스타일이 아니었었는데 요즘에 팡팡 터지고 있어요. 뭐 5경, 그러니까 최근 5경기 중에서 2경기에서 낭시전 뭐 6골 2번이 나왔고 측면이 지금 너무 좋아요. 르마나 이런 선수들이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서 저는 이제 토트넘이 결국은 이제 원정 가지만 굉장히 무게가 앞쪽에 놓고 달려들 텐데 근데 모나코가 또 그걸 맞받아치는 능력이 항상 이전부터 있던 팀이니까 측면 활용이나 저는 거기서 모나코가 승리를 거둘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이 경기 지면은 나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나락 갈 것 같아요. 국내에 토트넘 팬들 많을 텐데. 근데- 모나코 팬은 별로 없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이제 그냥 뭐 경기로만 보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봐주세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하겠다. 네. 박찬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다른 이유는 뭐 차치하더라도 모나코는 이거 이기면은 6차전은 그냥 뭐 편하게 갈 수 있죠. 네. 네. 저는 그래서 네, 더 절박한 쪽이 토트넘이긴 한데 원정에 와서 토트넘은 꼭 이겨야 되잖아요. 꼭 이겨야 되는 경기를 하다 보면 좀 무리수가 나올 수가 있고 또 모나코가 좋아하는 경기 환경이 좀 펼쳐지게 될 것 같아요. 네, 토트넘이 좀 올라와서 막 공격을 많이 하고 이러면 또 모나코가 그걸 역이용하는데 좀 유리한 뭐 국면을 맞이할 것 같고요. 저는 또 팔카오를 믿고 싶어요 이번 시즌. 네. 그렇죠. 네. 지난 시즌과는 지금 다르죠. 네. 팔카오 선수가. 팔카오 선수가 제가 남미 예선 때 보니까 홀쭉해졌어요. 네, 많이 홀쭉해지고 잘생겨졌어요. 네. 믿고 싶습니다. 네.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네. 그럼 모나코 승이에요? 네. 토트넘이 나락으로 가나요? 이번 라운드에서? 뭐 리그에 집중하면 되죠. 그런가요? 저는 그냥 거두절미하고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무승부요? 네, 그러니까 토트넘의 절박함이 최소한 지지 않는 경기까지는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김태룡 해설과 박찬하 해설이 모나코 승리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한준희 해설이 무승부를 예상했고요. 그럼 저도 토트넘의 무승부로 토트넘 승 한번 해줘요. 이쯤에서 한번 그러니까요. 달리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이왕 할 거면 토트넘 승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요. 의미가 강해요. 어차피 기록도 안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럼- 맞추면 좋은 거죠. 알겠어요. 토트넘 승. 좋아요. 네. 네, 유일한 토트넘 지원자입니다. 네. 네, 다음 날 경기죠. 아스널과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예측해 주세요. 이번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는 1위를 꼭 하는 게 좋을지 그것도 약간 불분명하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1위를 하면 기분은 좋겠죠. 그렇죠. 기분은 좋고 뭐 현재 상황만 보면 그래도 2위 하는 팀들은 다 뭔가 또 문제가 있어서 2위를 하는 거니까 그래도 1위 하는 팀들과 만나는 것보다는
아무리 거함이라도 2위하는 팀하고 만나는 게 또 현실적으로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누가 1위를 할까의 대결인데 어떻게 보세요? 아스날 또 바르셀로나 만나는 거 아닙니까? 토너먼트에서. 아니, 그러니까 몇 위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1위를 하면 바르셀로나가 2등이 돼서 만나고 2등이 되면 바르셀로나가 아니, 지금 2등 가능성 있는 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설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오히려 2등 가능성보다도 1등 가능성이 아직은 더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바이에른 뮌헨이나 그렇죠. 레알 마드리드나 뭐 2위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 경기를. 이 경기는 이 주말 경기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 주말에 리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두 팀이? 네. 선택을 한다. 두 팀이 그 얘기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 2위가 크게 의미 없는 순위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근데 두 그런 팀이 건가요? 조 1위로 가서 뭐 저쪽에서 16강에서 뭐 2위 팀 중에 누굴 만날까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만족할 팀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상을 보면 어차피 만나야 될 상대고 어차피 이겨야 될 상대라고 판단을 하고 사실은 이 경기에 집중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다가올 주말 경기에서 뭔가 상황이 좋지 않아지면 여기서 또 이제 변화가 이 떡밥을 지금 많이 까는 거거든요. 이거. 주말 경기를 안 보고 하는 거니까 틀릴 수 있다. 뭐 그 전제를 지금 까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항상 챔피언스리그 얘기를 할 때 주말 경기를 안 보고 했어요. 그렇죠, 네. 보고 한 적은 없어요. 저는 이게 선두가 걸린 경기인데요. 네. 아스날 승리. 오, 아스날 승. 네. 완벽하게 아스날이 이번 조별리그는 네. 평정을 한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뭐 와닿진 않네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파리 생제르맹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와닿진 않는데 그렇다고 파리 승리를 예상하기도 좀 그렇고 저는. 저는 이게 무승부를 하고 싶은데 네. 왜냐면 이제 양 팀이 조별리그 첫 번째 맞대결을 펼쳤을 때는 상황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파리가 경기도 훨씬 좋았고 그때는 아스날이 좀 기를 덜 모았을 상태라서. 네. 근데 지금 이제 파리가 물론 우리가 주말 경기를 안 봤지만 파리는 주말에 낭뜨랑해요. 네. 약체 팀이에요. 그래서 로테이션도 돌리고 A매치 피로감도 거기서 좀 털어내고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런던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을 거기서 원정에서 제압할 만한 에너지는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수비는 요즘에 되게 좋아요. 파리 생제르맹이 수비는 굉장히 안정화가 됐는데 여전히 큰 경기에 물론 이제 카바니가 보통 리그 경기나 그런 데 빵빵빵 터지지만 네. 여전히 큰 경기에 심장이 요만한 것 같아요. 그 아스날 상대로 또 아스날 최근에 수비도 괜찮으니까 그거를 뛰어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승부. 무승부. 네. 이 경기가 근데 중계가 되나요? 이 경기 중계돼요? 아직 일정 못 받았어요. 오늘 오후에 받아서. 근데 아마 되지 않을까요? 이 경기 정도면 되는 네. 경기 아닐까요? 중계가 안 되면 카바니가 잘하는데. 지금 예측에 뭔가 근거를 얻고자 물어본 거예요, 지금. 중계가 안 된다고 그러면은 파리 생제르맹 승을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카바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 볼 때 잘하는 선수다. 항상 신선하게 접근을 하셔서. 근데 저는 이제 그 일정까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볼 못. 그거 맞죠? 그쵸. 내가 볼 때마다 네. 못한다죠? 네. 저 저번에 그 1차전 양팀이 첫 경기 할 때 진짜 안 걸릴 뻔했어요. 아니 그 통짜를 몇 개를 놓치는 거야 도대체 진짜. 그러니까 중계가 안 되면은 카바니가 헤트트릭 할 수도 네. 있어요. 이 경기. 그리고 그 경기 아스날이랑 첫 번째 경기 끝나고 그 다음 주에 그 주에 리그 경기 할 때 4골 넣었어요. 한 경기. 그렇죠. 나 죽지 않았다라고 네. 얘기해서 보여줬는데 그럼 뭐해? 카바니 선수 코파 아메리카 때는 더 했죠. 그런데 아르헨티나 국민들한테 또 물어보면 우리 이과인이나 아구에로 선수가 카바니에 못지않아 또 그렇게 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매치인데 저는 파리 생제르맹이 이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낭뜨전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이 기본적으로 좀 다르고 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낭트전은 사실은 뭐 심지어 지금 뭐 리그 1위도 아니지만 올 시즌에는 설사 뭐 낭트전에서 실족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경기 크게 무리할 경기가 아니에요. 반면에 아스날은 지금 일부 공백도 좀 있는 상황인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은
파리 생제르맹 그 다음 경기가 있건 없건 아스날은 일단 맨유전에 모든 걸 걸 겁니다. 또 무리뉴 감독과 벵거 감독의 관계상 기본적으로 맨유전에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쏟을 거라서 제 생각에는 이 경기는 카바니 선수가 네볼못이 되건 네볼못이 안 되건 파리 생제르맹이 오히려 찬스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파리 생제르맹 승. 네. 네, 박찬하 해설이 아스날 승리를 예상했고요. 한준희 해설위원이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를 예상했고요. 김태룡 해설이 무승부를 예상했습니다. 이 경기도 어려운 네. 경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문제인데요. 밀라노 더비 AC 밀란과 인터 밀란의 경기에서 김태룡 해설이 예측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유튜브 풋설 6회 영상에 댓글로 답을 적어주시거나 시게이트 페이스북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세계 최초로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장하드, 시게이트 백업 플러스 슬림 로즈 골드 2테라 외장하드 1개와 더 이상 완벽한 유럽 축구 가이드북은 없다. 2016-17 시즌 유럽 축구 필독서인 더 챔피언 도서 한 부를 드립니다. 네, 몸사커는 무료로 100여 개 이상의 축구 기술 영상을 보고 직접 도전하고 경험치를 쌓아 유저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학습형 축구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몸사커를 입력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이벤트 당첨자를 추첨하겠습니다. 지난주 문제는요, 이탈리아 대 독일에서 박찬하 해설이 예측은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정답은 무승부였는데요. 네, 정답을 맞추신 분 중 추첨을 통하여 한 분에게 외장하드를, 한 분에게는 더 챔피언 도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챔피언 도서 당첨자를 박찬하 해설이 뽑아주시겠는데요. 지난번보다 많아진 많아졌어요. 것 같은데. 네. 네. 확연히 많아졌네. 네, 시게이트 그 페이스북에 되게 댓글이 많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가격이 제가 하드를 좀 바꾸려고 봤더니 네. 가격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얼마 정도예요? 네. 가격이 많이 꽤 비싸요. 비싸나 많이 비싸요. 비싼 상품이니까 네. 풋서를 통해서 그거를 네. 가져갈 수 있으면 네. 좋을 것 좀 같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살려다 못 샀잖아요. 오, 박정영님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박찬하 해설이 네. 뽑아주셨어요. 네, 네. 다음은 그 박정혁 씨가 뭐 동생이나 친인척은 아니죠? 아닙니다. 박씨라서 그냥 물어보네. 김태룡 해설님께서 또 김씨 뽑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맞나요? 아니네. 아니네요. 예. 근데 뭔가 성함이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은 아실 거예요. 윤송흐. 윤송흐. 네, 윤송흐님은 네, 더 챔피언 도서 당첨되셨습니다. 아니 축하드립니다. 이분의 정체가 있을 거예요. 네. 이분의 올바른 정체를 제작진은 꼭 찾아내서 윤송흐님은 아닐 거니까 이분께 꼭 상품을 찾아서 전해드리기 바랍니다. 난 뽑아도 이렇게 뽑는다. 본명이 뭐 어떻게 되는데? 맞아요. 침대를. 흐가 한자가 있어요. 없지 않나요? 흐에다가는 흐가 없겠죠? 흐가. 길라임은 한자 있어요. 아. 라자, 임자 이게 있어요, 사실. 근데 흐는. 흐는 네. 하여튼 근데 어떤 때 보면 정말 없을 것 같은 것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룡도 있잖아요. 룡은 무슨 룡자예요? 하나 있어요, 하나. 무슨 룡자? 하늘룡. 하늘 룡자? 네. 그 하늘- 융자로 시작하는 뭐 한자어 단어가 있어요? 원래 그 융성할 융 그거랑 같은 그거라더라고요. 융성하다 할 때 그 네. 융이 하늘 융자예요? 하늘융, 소술융 두 개가 위로 솟는다. 네, 두 개더라고요. 그 박찬하 씨는 박찬우 씨랑은 다른 해설위원이죠? 네? 아니 여기 이름 얘기를 해서. 네. 어. 네. 아니 가끔 네. 그 박찬하, 박찬우 막 목소리 똑같다 막 그런 게 있었어. 저는 뭐 거기까지는 그냥 수긍을 어느 정도 하겠는데요. 네. 가끔마다 쌍둥이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제가 형인 줄 아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형이죠? 네. 친형. 좀 바로 잡고 싶습니다. 네. 저도 저도 확실히 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저도 네. 있어요. 지금 이왕 융자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네. 그 풋볼리스트의 한준 기자라고 계시죠? 네네네. 저와는 다른 분입니다. 네.
뭐 하나 하세요. 저요? 네. 아, 저 그 만화 작가님 성함이 황민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검색하면 그분이 나오나요? 네, 네. 그분이 이렇게 오. 도배되어 있어요. 저는. 그러면은 조금 더 유명해지셔서 바꾸시면 돼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아, 네, 너무 멀고도 먼. 좀 화난 거 아니죠? 아, 그래요? 저 왜 화나요? 아니 원래 한준이도 네. 검색하면은 제가 상당히 좀 앞서 있었어요 원래는. 맞아요. 근데 영화 감독 한준이 감독이 그 근년에 아. 아주 좋은 작품들을 하시고 그런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또 얼짱 있었잖아요. 얼짱. 그 얼짱한테 제가 좀 졌던 적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영화 감독 한준이 감독까지 있어가지고 그 좀 3파전 양상이에요. 3파전. 원래 최강희 감독도 이제 영화 배우 최강희 씨한테 보통 많이 밀렸죠 예전에. 이제 엄청난 간격이 있죠. 그 간극이 지금도 어떨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이걸 했죠? 근데? 이름 나와서. 그저 한준이 해설위원 그 성함 쳤더니 한준이 페이스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SNS 하시는구나 생각했거든요. 아니시더라고요. 그분이 얼짱 아니에요? 젊은 그 얼짱? 얼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화 감독님일 것 같지는 않고 추정상. 네. 젊으신 분이었어요. 저기 한의원님은 깨똑도 안 하세요. 맞아요. 이거 이렇게 폴더폰이시잖아요. 네. 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욱 흥미진진한 예측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